데일 카네기의 인생경영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것. 캐서린 헵번. 몇 년 전 어느 날 밤, 뼈만 앙상이 남은 붉은 머리칼의 커네티컷 소녀가 블레넘 전투라는 시를 낭송하려고 학교 강단으로 올라갔다. 죽은 게 많은 얼굴이었지만 깨끗하게 씻어 단정했다. 관중들 사이에는 그녀의 부모, 5 형제자매가 기쁜 얼굴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멋진 낭독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슬픈 일이 벌어졌다. 소녀 캐서린이 첫 연을 낭독하려고 입을 뗄 때 갑자기 무대 공포증이 덮쳐와 말문이 막힌 것이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결국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그녀는 강단에서 도망쳤다. 캐서린 헵번은 그때 겨우 13살이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딱 2배가 되었을 때 그녀는 여러 영화에서 빼어난 모습을 보이며 온갖 상을 휩쓸었다. 이를테면 1933년에는 아침의 영광, 1934년에는 작은 아씨들에서 열연했다. 브린마워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무대 경험이라곤 고작 보름 정도인 그녀가 큰 연못이라는 브로드웨이 연극의 주연으로 발탁된 것이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였다. 하지만 리허설이 시작되면서 무대 감독과 배역을 놓고 이견이 생겨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녀는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정권은 감독에게 있었고 결국 일을 그만둔다. 다음으로 그녀는 죽음이 휴가를 가다 해서 중요한 배역을 맡았다. 하지만 그 연극으로 브로드웨이 무대에 진출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필라델피아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것도 분장실에 앉아 분장을 받으며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에 소식이 날아들었다. 해고 사유는 무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절호의 기회가 곧 찾아왔다. 동물 왕국에서 레슬리 하워드의 상대 역을 맡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간절히 성공을 바랐다. 몇 달 동안 배역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고 꿈꾸었다. 하지만 리허설이 시작되자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모든 조언을 우습게 보며 거부했고 자기가 해석한 대로 연기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결국 또 해고되었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행동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 그녀를 비난하기 전에 본인의 해명부터 들어보자. 캐서린 헵번은 이렇게 말했다. 내 방식대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르면 작업이 생기를 잃고 실패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당연히 그녀가 옳았다. 그것도 완전히 옳았다. 몇 해 전에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의사로 일하는 그녀의 아버지는 집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6 아이에게 레슬링과 텀블링 그리고 고기용 공중 그네를 연습시켰다. 덕분에 캐서린은 무척 민첩해졌고 80kg이 넘는 남자를 내던지고 바닥에서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50kg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척 놀라운 일이다. 캐서린은 또한 멋진 스케이팅 선수이자 대단한 다이빙 선수가 되었고 골프 실력도 워낙 출중해 연기자 대신 프로 골퍼가 되어도 충분한 정도였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이 그녀가 첫 브로드웨이 출연에 대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었다. 전사의 남편에서 그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여전사 아마존을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는 무척 매력적이어서 할리우드에서도 소식을 입수했고 스크린 테스트 뒤 출연료로 얼마를 받고 싶은지 전보로 물었다. 할리우드에서는 그녀가 주급 40에서 50파운드를 요구할 것으로 보았다. 대리인을 통해 주급 300파운드 정도면 함께하겠다고 전보를 보내자 할리우드 간부들은 그것을 인쇄 오류라고 생각했다. 전보 회사가 실수로 0을 하나 더 넣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아닙니다. 실수를 한 건 저였습니다. 주급 300파운드가 너무 적다네요.
캐서린이 할리우드에 도착했을 때 감독이 될 조지 쿠커는 헤어스타일을 바꾸어야 하며 옷이 좀 창피하다고 말했다. 창피? 캐서린은 기가 턱 막혔다. 대체 무슨 소릴 가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 옷들은 파리의 가장 훌륭한 의상실에서 내 전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거라고요. 그러자 조지 쿠커가 빠르게 대꾸했다. 그래. 내 평생 이보다 엉망진창인 옷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옷 잘 입는다고 하는 여자라면 이런 옷을 입고 욕실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캐서린은 어이가 없었지만 곧 웃기 시작했다. 애초 캐서린 헵번은 브린마워 대학에서 4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하고 학자가 될 생각이었다. 여자라면 좋아할 만한 주름 장식과 장신구 따위는 그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이곳저곳에 헝겊풀된 작업복과 징을 박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할리우드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신발도 그녀가 유럽에서 산을 탈 때 신었던 무척 육중한 등산화였다. 헵번은 초록빛이 도는 푸른 눈에다 붉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영화를 촬영할 때는 머리카락이 불처럼 보이게 하려고 매일 아침 샴푸로 머리를 감았다. 대학 시절에는 어떤 댄스 모임에서 춤을 추다가 한 남자와 부딪힌 적이 있다. 남자가 사과하려고 돌아보자 그녀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쏘아보아 그를 주눅들게 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큰 흥미를 느꼈고 다음 춤을 함께 추는 동안 그녀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데이트를 신청했다. 달빛 속에서 여러 차례 드라이브를 하면서 사랑을 속삭인 그들은 6달 만에 결혼했다. 그리고 나중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이혼했다. 캐서린은 이혼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언급했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3등선실을 쓰면서 유럽 여행을 7번이나 했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 주급 300파운드를 받으면서도 3등선실을 고집했다. 그녀는 1등석에 큰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여겼다. 어차피 뱃멀미하기는 마찬가지여서 1등석이든 셰틀랜드 조랑말이든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업상의 흥정에도 아주 능숙했다. 영화 스피파이어 촬영을 계약대로 마친 후 또 다른 장면을 추가 촬영해야 한다는 현장 요청을 받아 촬영장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확실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추가로 하루 더 일하고 2,000파운드를 받았다고 한다. 캐서린은 역사상 그런 대담한 일을 해낸 유일한 여성일 것이다. 나는 그녀와 같은 스코틀랜드 혈통으로서 존경심을 금치 못한다. 인생 경영 포인트. 캐서린 헵번은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50년 동안 연극계와 영화계에서 이름을 날린 유명한 배우다. 데뷔 초기에 할리우드에서 통용되던 일반적인 여성상을 깨트리는 대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파 여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1933년 아침의 영광이라는 영화로 첫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고 그 후 1967년, 1968년 그리고 1981년에 황금 연못으로 3번 더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헵번은 평소 자기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 번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고집과 일관성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고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아무리 여러 번 좌절했어도 헵번이 과감히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초나라 사람 화씨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옥도를 왕에게 바쳤으나 주위 사람들이 잡석이라고 하는 바람에 국왕경멸죄로 왼쪽 발이 잘렸다. 두 번째로 다시 구슬을 바쳤을 때에도 또다시 평범한 돌이라는 판정을 받아 나머지 오른쪽 발마저 잘렸다. 화씨가 슬피 울며 피눈물을 흘리자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연유를 물으니 화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발이 잘려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보옥을 잡석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모니 그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 옥도를 다듬으니 과연 천하의 밝은 구슬이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믿는 것을 지켜내는 용기가 화씨와 햇번의 인생에서 돋보인다. 우리는 누구나 천하의 밝은 구슬, 큰 바위 얼굴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단지 자기 신뢰와 부단한 노력이 부족할 뿐이다.